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제까지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에너지 오늘장에 한껏 좀 밀어 넣어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10월에 수출입 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올라가지고 이 수출입 물가도 넉 달째 상승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지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 진행이 됩니다. 이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도 있고, 그리고 수소 쪽 키워드, 삼성 쪽에서도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고요. 오늘도 실적 발표 일정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는데 그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건데요. 자, 현지 시각 14일에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가 됩니다. 9월에 전년 대비 3.7% 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3.3%로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합권으로 마무리 졌던 미국 증시의 상황을 우리 증시는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도 0.97%가량 상승하며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0.93% 오른 2,42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8%가량 오른 780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780포인트 선 다시 복귀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447억 원, 외국인은 24억 원 매도하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48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수급 양상이 아직은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나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은 14억 원 매수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매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도 그렇고 매수 물량도 그렇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출발을 한 만큼 업종별 흐름을 보시더라도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섹터는 바로 철강 금속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철강 금속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 1.55%의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도 1.4%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업도 1.3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1%대 탄력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정밀 섹터도 1.0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업 섹터도 0.92%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섬유의복이 0.8%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는 많지 않고요. 단 한 가지 업종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가스업이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이 10분기 만에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5%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한국전력이 1.62% 하락하고 있고요. 따라서 업종 지수도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7%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38%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종목들에서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68%, LG화학이 1.65%, 삼성 SDI가 2.52%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1.77%, 포스코 퓨처엠이 2%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4% 넘게 급등해줬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가 연이은 호재 소식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트럭 주문 계약이 구매자가 앞으로는 허가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대팔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을 사게 될 경우 최소 1년 동안에는 보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고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가 1.45%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 내에서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0.5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간만에 전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1%에서 2%대까지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2% 오른 23만 2천 원 터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74%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70만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LNF도 2.5% 상승 탄력 받아 나가는 가운데 포스코 DX도 0.35%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약발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86% 상승 중에 있고요. 알테오젠이 2.6%, HLB도 2.02%, 셀트리온 제약이 0.42%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엔터주 쪽에서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1.54%, SM이 0.84% 상승 중에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터주들 가운데서도 증권업계에서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생각이 된다,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HPSP가 0.14% 올라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32%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섹터 내에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세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 일부 들어오면서 1.36%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반등입니다. 양시장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쪽, 가장 강한 쪽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의 상승, 미증시에서 전반적인 전기차의 상승 보면서 많이 예감하셨을 텐데요. 바로 또 반등 움직임, 전체적으로 또 어떤 한쪽으로의 쏠림이 아니라 고르게 2차 전지 쪽으로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개별 재료 있는 종목군들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아시아나는 분리매각 얘기가 다시금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물 부분 매각하는 걸로 뭔가 좀 한 곱이 넘기는 듯 했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현재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래 들어서 흐름 좋은 게임 섹터도 네오위즈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파도 때문에 뭔가 좀 어수선해지지 않을까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한미 반도체, 파도 이쪽으로 노이즈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다소 좀 부진합니다. 한미 반도체 상승 전환이 나오네요. 파도는 여전히 안 좋고요.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소켓 쪽 좋습니다. 테스트 소켓 만드는 업체들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2차 전지주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선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구매 1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라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도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테슬라하고 인도 정부는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이러한 갈등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보인다라는 풀이와 함께 이 부분도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를 향한 투자 심리를 좀 이끌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국 주요소 업체인 EG그룹이 테슬라의 초고속 충전 장치를 주유소에 설치하고 유럽 전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테슬라 쪽에는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라든지 악재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갔었는데 오랜만에 4% 넘게 급등해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전기차 관련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급등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한농화성 같은 종목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테슬라의 소식이라든지 조치가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오랫동안 이끌어줄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2차전지 주들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주들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탄력 좋고요. 또 2차전지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 또 유난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업체 쪽하고 전고체 쪽 이쪽 뭐 전체적으로 다 좋기는 한데 최현수 전문가님이 이제 2차전지 사세요. 걱정 말고 사세요. 이 얘기를 해주신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4일 전에 영업일 기준으로 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전부 다 이제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반도체 주식들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쵸.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조금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좀 틀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수 반등이 나오려면 지수를 상승시키려면은 결국에 이제는 2차전지 쪽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도 그냥 바로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물론 어느 정도는 박스권 유지하면서 뭐 실적에 좀 나름대로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좀 그럴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뭐 이제는 반도체도 뭐 계속 가는, 실적이 안 좋아도 계속 가는 뭐 그런 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반등이 나야지 뭐 지수 반등이 같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마침 때마침 2차전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미국 증시에서 한 4% 정도 반등했으니까 앞으로 2차전지 쪽은 뭐 어느 정도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시도할 것입니다. 뭐 그러나 이제 과연 이제 급등이 나오겠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점진적으로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중장기도 가능할까요? 지금 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트레이딩 전략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좀 많이 오르면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계속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조금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대처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차전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는데 예전과 같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은 또 신중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봤으니까 반도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괜찮고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돌파한 이후에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켓 쪽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SC가 지금 한 8%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TFE 보겠습니다. TFE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 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은 다소 좀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초반에는 한 1% 넘게 조정받다가 다시 또 살아납니다. 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팽팽한 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두는 현재 전 종목을 합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제 하락이 좀 멈추는 듯 했는데 오늘 재차 11%대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한 4% 정도 밀리고, 반도체는 희비가 많이 교차하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어제 이제 ISC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많이 아무래도 낙폭이 큰 만큼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고 했어도 결국에는 좀 많이 빠지면 아직까지 매수는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저는 트레이딩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하이닉스 어제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가 이제 15만 원 정도예요.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5만 500원이죠.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실적으로 뭔가 좀 보답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보고 있고, 뭐 지금 시장이 상승하니까 어느 정도는 반도체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 종목들 일단은 이제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는 뭐 사고 상단에서는 팔고 뭐 이런 흐름이 조금 뭔데 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친환경 쪽에 무슨 키워드가 있나요? 뭐 탄소 배출, 친환경 이쪽 컨셉에 KC 코트렐이 현재는 23%, 24% 급등하고 있고 KC 그린홀딩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린케미칼도 현재 11%까지 빠르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군은 아닌데 장 초반에 친환경 쪽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정 하나 체크해보자면은 사실 친환경은 맞는데 수소 쪽입니다. 산업부에서 하반기에 이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결과 발표한다. 뭐 이 정도의 일정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윗꼬리가 또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쪽이 좀 갑자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쵸. 뭐 KC 그린홀딩스는 벌써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청주에 국내 처음으로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들어선다. 뭐 이런 건 아닐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유니드도 오르고, 네. 일단 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강세니까 그냥 좀 지켜보시고 아니면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홀딩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도 올해 내내 쉬었던 것 같은데 친환경 가운데서도 뭐 수소나 이런 탄소 포집 쪽에 오래 쉬었는데 연말 연초에 어떻게 좀 보세요? 접근해도 될까요? 지금 일단 뭐 수소 쪽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뭐 공매도 상당히 많다. 뭐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네. 그거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결국엔 업황을 좀 봐야 되고 펀더멘탈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수소가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쓰이려면은 지금 전기차도 힘든데 뭐 수소 관련해서 뭐 이런 쪽이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플러그 파워 수소 관련주가 최근에 뭐 엄청나게 하락을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30%, 20% 뭐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일단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저는 그냥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통신장비 쪽도 좋습니다. 오르는 종목군들이 꽤 많은데 이유가 지금 뚜렷하게 알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대표적으로 KMW가 현재 7%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또 급등을 하고 있죠. 현재 에이스테크 24% 급등하면서 정적 VI 발동했고요. 이 종목은 어제 장 마치고 나서 3자 배정 유증이라는 개별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3자 배정 어디서 좀 받아가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밖에도 머큐리도 상당히 강합니다. 8% 급등 보여주고 있고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이쪽도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5G, 6G, 요즘에 7G 얘기도 솔솔 나오더라고요. 통신장비 뚜렷하게 뉴스 체크는 안 되고 있는데 동반 강세네요. 네, 보니까 지금 뭐 이노와이리스, HFR은 빠지네요. KMW 이런 쪽에서 강세인데 어제 이노와이리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도까지 뭐 주가가 움직일 전체적으로 통신 장비 쪽이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움직이면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 이런 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한 10만 주 거래됐단 말이에요. 거래가 좀 활발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제 전일자 거래 좀 넘어설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미진하다. 거래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을 조금 더 보시면서 이 부분이 좀 키가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교육주 보겠습니다. 수능이 이틀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미리 좀 일정 말씀드리자면은 수능 관계로 내일 모레 16일은 1시간씩 수년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9시에 찾아뵐 예정이고요. 개장이 10시입니다. 일정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요. 교육주들 강합니다. 메가MD가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능률도 3% 정도 상승세 타고 있고 YBM넷도 보겠습니다. 현재 YBM넷도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쪽으로도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주들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팁을 좀 주세요. 이제 오늘 오르면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이틀 남았으니까 뭐 수능이 실질적으로 10개가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오르면 또 팔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일정 매매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주가는 좀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뭐 네. 예측 불가능한데 일단 저는 좀 일정 매매는 이제 좀 자제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또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교육 관련 정책들을 자주 내잖아요. 이번에 한 번 더 언급이 나온다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수능 끝나고 바로 언급은 안 나올 거예요. 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네. 어떤 재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당분간은 좀 쉬어가야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교육주들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주간이 되겠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로봇주 넘어가겠습니다. 로봇 가운데서는 오늘 로보티즈가 강합니다.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뉴로메카도 닷새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3% 정도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T로보틱스 볼게요. 이 종목도 3%대. 로봇주들은 이래저래 좀 기대주인 모양입니다. 증권가의 레포트들도 그렇고 로봇주 좀 보자라는 의견 많은데 그런데 또 근래 들어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오를 듯하면 내리고 윗골이 달리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로봇주. 뭐 전체 반도체 말고는 최근에 다 그랬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뭐 이상하다고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시장 조정 과정에서 저번에 이제 반도체의 2차 전지 로봇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로봇은 뭐 좋은데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한 후에 좀 보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느냐. 실적이 조금만 요즘에 삐끗하면은 뭐 시간에서 뭐 급락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시장 반등하고 그냥 같이 좀 맞춰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뭐 결국에는 기업들이 지금 고령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로봇이 결국에는 향후에 이익에 뭐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니켈 쪽 봐주셨잖아요. 이 인도네시아의 니켈도 미국의 FTA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STX가 근래 들어서 좀 급등해서 그런지 이 종목은 꺾여 있습니다.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다이내믹 디자인이라고 사이즈가 작기는 한데 이 업체도 또 인도네시아 니켈 얘기 나오면 좀 묶이기도 하죠. 현재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켈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인도네시아 광산에 이제 투자한 그런 네.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2차 전지 반등하니까 또 때맞춘 또 시기도 좀 적절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쪽에 엄청나게 뭐 개별 기업들 수혜를 뭐 기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2차 전지 반등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속속 올라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앱클론도 한 5%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반급등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모멘텀을 안고 오르는 종목군들이 속속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도 10% 올랐던 신신제약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타고 있고요. 실적이 3분기까지 역대 최고였다. 실적으로 확인시켜주면서 신신제약 오늘 장까지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냥 몇몇 종목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앱클론, 뭐 신약개발, 뭐 알테오젠도 뭐 그런 쪽이고 기존에 뭐 다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수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하면 제약바이오는 좀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큰 기대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이슈 있는 기업들, 이슈 있는 어떤 뭐 비만이면 비만, 뭐 암마크면 암마케, 뭐 이런 것 일정 체크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뚜렷하게 이것 때문에 오릅니다. 말씀드리기 힘든 오랜만에 좀 언급되는 그런 종목군들 많은데 캠트로닉스가 한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미동 보겠습니다. 더미동도 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인포뱅크도 현재 탄력적인 흐름으로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캠트로닉스는
네. 오늘장 한 4%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흐름 좋은데요. 이쪽도 그러면 기술적으로 시장 오르니까 오른다 이렇게 봐야 저는 될까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고 이런 쪽이니까 네. 뭐 금리에 대한 지금 일단 우려는 조금 덜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자율주행 좋아요. 좋은데 시장이 빠지면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오늘 퓨런티어 텔레칩스 이런 쪽 강합니다. 자율주행 지금 뭐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 어느 정도는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1% 안팎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좀 안심하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예. 저는 맨날 이제 그날그날의 시장 상황은 결국에는 뭐 환율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일단은 빠져 있지만은 양봉이 나와가지고 또 있다가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아직 5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아직 쉽게 뭐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는 빠져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 좀 나올 시점으로는 보고는 있었는데 때마침 나오는데 이게 이 정도의 상승이 계속 유지될지는 이따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 뭐 계속 말라 있으니까 거래대금 크게 늘어나지 않고 상승하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최현주 전문가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